네, 다음 검찰이시고요. 5분 발표 퇴직자 취업 제한 편 하고 경험까지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준비 되시는 대로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5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시문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특정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재직 중에 담당했던 일정 업무에 대해서는 취급이 제한되는 등 청렴성에 관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읽은 2024년 범죄백서에서도 청렴에 대한 대표적인 범죄인 술해죄에 관련해서 2019년에는 325명이 검거되었고 2023년에는 143명으로 절반 미만으로 대폭 감소한 것을 보고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고, 제가 검찰인으로 입직하게 된다면 술해죄가 0명에 수렴하는 그날까지 노력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신고를 받고 사건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책임성을 유추하였습니다. 먼저 청렴성에 대한 저희 관련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PC방에서 일할 때 창고를 열었더니 갑자기 1,000원짜리 지폐가 우수수 쏟아졌던 적이 있습니다. 창고에는 CCTV조차 없었지만 저는 발견 즉시 그 개수를 세어서 돈통에 넣었고, 업무 일지에 오늘 몇 시경 창고에서 1,000원권 몇 장이 발견되었다고 써 놓았습니다. 또 검찰청에서 이러한 청렴성을 실현하는 사례로 대검찰청 월간지인 먼슬리 청렴이라는 게 있습니다. 5월호를 보면 성남지청에서 청렴 업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내에 있는 분당 세무서와 협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산지청에서는 이번에 푸른 익산 가꾸기 운동본부와 함께 협약을 체결하여 익산시 생태 습지공원 인근에 청렴의 숲을 조성하여 우리 공무원의 청렴 정신을 지역사회로까지 확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책임성에 관한 저희 관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뷔페에서 일할 때 저녁 식사를 이미 하고 왔다며 주문을 하지 않겠다는 고집을 부리는 손님을 끝까지 설득하여 결국 주문을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단체 손님이셨는데 조금 나중에 오신 할아버지께서 본인은 술만 마실 테니 주문을 안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저는 처음에는 규정대로 안내를 했지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손님께도 아무리 제가 맞는 말을 하더라도 침착하고 친절하게 대응하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좀 넉살 좋게, 아니 샤브샤브가 술 안주로 얼마나 좋은데 이걸 안 드시려고 하시냐 하면서 저희 한우나 호주산 소고기 그리고 해물 중에 골라주시면 얼른 가져다 드리겠다 하고 해서 결국에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설득을 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검찰청의 책임성 관련 사례로는 대검찰청의 국제협력 담당관실을 운영하는 것이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범죄수익 환수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초국가적인 범죄에 대응하고 또 해외로의 범죄 수익 은닉이나 해외 도피 사범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고 하는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나 범죄인 인도조약을 30개국이 넘는 나라와 체결하여서 조금 해외로의 어려운 수사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검찰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4분 45초 하셨고요. 네,
샤브샤브가 안주로 좋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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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들었고요. 자, 취업 제한 제도 이런 제도는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제도의 취지나 목적은 특정 업무에 종사하였던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그 일에 대해서 내부 사정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민간 기업에서 활용하게 된다면 국가 기밀이 유출되거나 또 국민 상대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는데 네. 예. 왜 퇴직자를 왜 데려가시겠어요? 기업들이나 협회 이런 데가 많아요. 그 일을 제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 그건 상관없죠. 뭐 가서 그 일 하시는데 뭐 문제가 뭐 있겠어요. 그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 기업을 위해서 일하시든 뭘 일하시든 거야. 뭐 물론 이제 뭐 업무상 취득한 정보는 당연히 그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예, 나중에 그건 불법이고 그런 얘기가 아닌데 아니 뭐 이런 데서 왜 굳이 퇴직하신 공무원을 데리고 하다가 쓰려고 하실까? 자문을 구할 때 제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서. 형식은 자문이라고 많이 합니다만 관표액 이런 거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뭐 예컨대 세월호 사건 때도 선박 안전검사 해야 되는데 모 부처 퇴직자분들이고 안전감사하는데 다 취업하셔가지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담당 실무자들이 편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줄 뭐 그런 것 것도 같습니다. 있겠고 부담스럽겠죠, 당연히. 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검찰 정관 예우는 차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아, 뭐 정관을 왜 쓰겠습니까? 이해가 되실까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 하십니다. 만약에 본인이 뭐 검찰서 담당을 했어요. 예, 담당을 했는데 뭐 사건 처리하고 있는데 예, 뭐 본인 예전에 오셨던 예, 뭐 부장검사님이 옷 벗고 한 1년 되셨는데 연락이 오셨네. 사건 좀 어떻게 되고 있냐고 뭐 물어볼 수 있잖아.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당 사건 퇴직자가 물어보시면 퇴직검사님이 본인 담당 사건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물어보면 이미 기사 보도화된 내용이라든지 보도되는 내용은 그 정도 급은 아니고요. 일반 국민에게도 말할 수 있는 내용까지만 말씀드리고 수사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함구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고 끝이에요. 그리고 궁금해 하신다면 알려드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정중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그걸 모르실까? 네. 보고도 하셔야 됩니다. 요즘 네. 분들은 이렇게 보고 개념이 없네. 네, 보고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퇴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현직자분들 여러 가지 좀 뭐 정보를 뭐 좀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인간적으로 좀 압력을 주시거나 이런 퇴직자 취업 제한 제도의 취지 뭐 그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평소에 이와 관련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퇴직자는 매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직원이든 기존 직원이든 신규 직원이 뭔 죄예요? 그냥 교육을 강화하자. 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게 퇴직 공무원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으신 분인데 그럼 퇴직하고 어디 뭐 뒷방에 그냥 처박혀 계셔야 되냐? 아니면 무슨 뭐 치킨집이나 뭐 편의점 해야 되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진 전문적인 노하우도 당연히 우리 사회의 귀한 자산이기도 하고 네. 뭐 가뜩이나 요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서 일할 사람도 없는데 뭐 이게 이런 분들 뭐 일을 못하게 하는 건 이런 분들의 전문성을 사장시키는 건 사회에 좀
공익적인 관점에서는 좀 뭐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했던 관련 기관에 가서 특별 강연으로 초청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관련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을 찾아가서 학교에서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의 활동을 좀 장려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익적 활동에 기회를 좀 주자.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대한민국 퇴직자가 1년에 뭐 많이들 퇴직하시는데 뭐 강의까지 쓰실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긴 하겠네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자, 경험까지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뭐 검찰 쓰셨는데 왜 다른 데도 아니고 검찰을 지원하셨을까요? 저는 학생 때부터 범죄 수사 관련한 뉴스나 기사를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강력범죄 사건을 다룬 기사를 볼 때면 제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또 그렇게 관심을 가지다가 대학교 때 법학을 복수 전공하였는데 그때 형법과 형사소송법 수업에서 가장 큰 흥미를 느꼈고 제가 관심 있어 하던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전공 관련해서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최근에 2, 3년 전부터 빌라왕 등 전세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국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어서 수사과에 들어가면 제3범죄 관련한 수사를 맡아보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고 여러 가지 경험 노력들 중에 뭐 많이 적어주셨는데 법 얘기는 하셨고 뭐 외국 얘기도 잘 봤고 그 외에 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경험 노력이 있을까요? 저는 수사과에서 일하게 된다면 당장의 성과가 안 나는 일에 대해서도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검찰직에 도전하기 전에 애견 미용을 했었는데요. 학원을 다니면서 기술력을 끌어올리면서도 돈을 많이 벌어서 다음에도 또 이런 뭔가를 배우고 싶을 때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에 아르바이트 3개를 하면서 주 7일 근무까지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번아웃이 오지 않게 위기를 잘 극복하였고 당연히 지루하고 지치는 순간이 아주 많았지만 그럴 때에도 목표를 생각하면서 왜 이걸 하고 있나 또 이 결과가 어떻게 그려질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3급, 2급 자격증도 한 번에 취득하고 인턴 취업까지 바로 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끈질기게 노력했던 경험을 살려서 검찰직의 수많은 야근, 주말 근무까지도 열정을 가지고 버텨낼 자신이 있습니다. 나도 그 결말이 어디로 가나 했더니 검찰 야근이 결말이었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남들이 들으면 진짜 뭐 노동 착취하는 데인 줄 알겠어요.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왜 갑자기 또 뭐 이렇게 고생해서 뭐 이렇게 자격증도 따시고 하신 것 같은데 왜 또 갑자기 또 전국 진로를 바꾸셨을까? 네, 제가 미용을 하기 전에 사실 검찰직에 한번 도전했다가 불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도 졸업해서 빨리 사회로 진출해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기술직을 선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하고 자격증 취득과 인턴까지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검찰직을 꼭 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뭐 이렇게 고생해서 오셨는데 그럼 오면 뭐 하고 싶어요? 나중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만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수사 실무 평가라는 걸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걸 어디서 알아요? 제가 대단들 하시네. 대검찰청 견학을 갔을 때 현직 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예, 저는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 보겠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시험도 많고 7급 승진 시험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힘든 일이 많겠지만 제가 원하던 것처럼 전문성을 평생에 걸쳐서 쌓을 수 있는 직업이구나 하고 이거다 하는 생각이 더욱 확신이 들었고 또 동료들에게 든든한 동료 수사관이 되고 싶고 또 제가 열심히 해서 후배들에게도 제가 걸어온 길을 더 시행착오 없이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뭘로 도움을 주고 싶으시냐고. 각오는 알겠고요. 어떤 네. 역할이나 어떤 분야 뭐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특정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AI 수사 기법에 관심이 있어서 검찰 영감 등에서도 찾아보았는데 관련 교육과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여서 예를 들어서 공인 전문 수사관에 AI 관련 분야가 있다면 그쪽으로도 인증을 받아보고 싶고 꾸준히 인공지능 관련 역량을 키워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싶습니다. 뭐 어떤 데서 뭐 우수했어요? 뭐 인공지능한테 야, 얘 유죄니? 물어보면 답해주나? 아니면 얘 진술이 이런데 믿을만 하니? 뭐 이런 걸 해야 되나요? 뭐 어떤 데 쓸 수 있나?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화자의 진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기법도 고도화 연구를 거쳐서 국내 최초로 챗봇을 개발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판 인식률을 높이는 AI 연구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번호판 이런 데 실무적으로도 쓸 수 있다. 예. 그렇군요. 아이고, 이런 것도 배워야 되는 시대는 피곤한 시대예요. 아이고, 빨리 퇴직해야지 원. 응? 자, 이런 데도 좀 해보고 싶으시다. 잘 들었고요. 자, 그리고 본인이 원하시면 또 이런 전문 이런 걸 하고 싶으신데 뭐 예컨대 뭐 증수과나 뭐 민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복사인 건 아시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건 서류가 이만큼이면 네. 예, 뭐 장당 30분씩 받기는 합니다만 뭐 이런 좀 단순 업무를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또 원하시는 뭐 이런 수사 쪽이 아니시고 뭐 다른 분야를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직무 불만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애초에 국가직 업무가 순환보직이라는 것도 알고 왔고 검찰청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고서 서류 열람 복사 업무와 그리고 카트에 수사 서류를 잔뜩 쌓아놓고 법원으로 옮기는 등 이런 단순 업무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서 준비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실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무를 맡든지 그게 검찰 조직에 기여하는 것이고 결국엔 그것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정당한,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제가 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꾸준히 상기시켜 준다면 저희 처음에 의지를 잊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사하고 카트로 나르는 일들도 중요한 일이다. 예,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예,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19분 저거 하셨고요. 소감은요? 실력이 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는 좀 넉살도 좋아졌네 본인 말처럼. 네. 잘하셨어요. 뭐 딱히 적할 거 없이 뭐 몇 번 하셨어가지고 네. 밀어넣을 건 다 뭐 중간중간에 잘 밀어넣네요 보니까 슬슬. 예, 뭐 멘트들도 좋고 그죠? 카트 오래간만에 듣네. 복사 일제가 괜히 했네. 그런 얘기 해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의미 있는 얘기야. 카트를 나르다가 서로 하나가 빠지면 엿대는 거예요. 네. 이해했어요? 네. 종이 한 장 복사하다가 한 장, 예, 증거목록 한 페이지 빠지잖아. 엿대는 거예요. 엿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 하나하나도 다 형사 절차이고 네. 카트로 나누는 것도 엄정한 형사 절차다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시, 분 따져가면서 그렇죠. 알잖아. 어떤 느낌인지. 네, 네. 예. 그리고 되게 엄정한 일이라서 뭐 잘 얘기하셨어요. 제가 카트기까지는 안 했는데 카트기까지 괜찮았어요. 아주. 예, 이것까지 뭐 자긍심 이런 표현도 해서 뭐 전체적으로 밀어넣기도 좋으시고 다 좋다고 생각해요. 뭐 전체로 디테일이 있고 일단은 예, 워딩도 좋고 예. 그다음에 아까 뭐 업무 이해도도 높고 이해도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5분 발표도 잘 하셨어요. 이렇게 좀 유머도 있고 아까 요런 얘기, 뭐 규정 얘기. 여러분이 잘 못 느끼겠지만 규정 얘기도 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대처했다는 얘기랑 뭐 이제 얘기도 좀 편안하게 하시고 이런 발표하는 게 베스트로 발표를 아주 좋은 경험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예, 이것도 아주 좋고 아까 뭐 1,000원짜리 얘기도 왜 1,000원짜리가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누가 손님이 짱 박아둔 거예요? 사장님이 짱 박아두실. 짱박 1,000원짜리를 짱 박아둘까?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5만 원짜리도 아니고. 뭐 아무튼 누가 삥 뜯기 전에 짱 박아둔 거 아닌가? 아무튼 뭐 그것도 아까 이렇게 막 보고했다 이런 업무일지 이제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 규정 얘기도 중간에 하셨고 규정상 안 되는 일이었다. 근데 뭐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잘 이렇게 아까 예시를 든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아주 예시 디테일이 좋다는 얘기야. 필요한 얘기와 그냥 뭐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 좀 달라요. 필요한 포인트를 잡고 예, 포인트를 잘 잡아서 얘기하셔서 것도 다 좋았어요. 그래서 발표는 아주 좋았는데 불사 후속 질문이 망이네. 관폐를 모르다니. 에? 알죠? 네. 간단하게 찾아보고요. 그 뻔한 질문하는데 퇴직공무원 활용 방안 그 공직공 강의는 안 들으셨구나. 들었어요. 그 퇴직공무원 얘기 나오잖아요. 전문성하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예시로 네. 퇴직공무원들 좀 공공적인 일을 좀 할 수 있게 좀 전문성을 좀 발휘할 수 있게 공공적으로 네. 민간에서 뭐 그분들 꼭 돈의 문제도 있지만 갑자기 뭐 집에서 쉬라고 할 수는 없잖아. 네. 그죠? 그래서 공익적 활동하기 위해서 노하우 플러스 사업 이런 거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네. 네? 뭐 그런 좀 기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때 뭐 일부 국민들이 그 연금 보장되는 인간들이 꼭 저래야 되냐? 그래서 좀 뭐 그런 좀 불편한 시선도 없지 않지만 잘 국민들 설득해서 뭐 실비 정도 드리는 정도로 해서 이렇게 좀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할 때 네. 그죠? 예,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 뭐 검찰 수사관들도 그렇잖아요. 검찰 쪽에 범죄 관련돼서 얘기하면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그건 알죠? 이거 이렇게 처리해도 얘기 잘못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네. 사건 관련돼서. 네.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긴 하지만 뭐 법률 서비스라는 게 그런 면에서는 뭐 이게 변호사까지 선임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 동네 법무사 찾아가잖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좀 공공해서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데서도 좀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 얘기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네. 개인으로 하시면 좀 위법 소지가 있지만 뭐 그런 네. 등등등. 퇴직근무 활용 방안은 뭐 이런 거 나오면 또 묻는 질문일 수 있어서 그냥 한 거니까요. 약간 요거는 조금 보완을 아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후속 질문은 좀 망이었다. 그래서 뭐 잘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뭐 예시가 좋은 게 아주 좋네요. 아무튼 이런 디테일들이 좋은 게. 다음에 아까 범죄백서에서도 아까 수치 같은 거 딱 일부러 기억해 놓은 거죠? 120 몇 건? 네. 이렇게 기억해 놓는 게 재주라니까. 딱 필요한 만큼 얼마나 이뻐 보여. 어이구 이거 또 이것도 챙겨놨네. 이렇게 수치 같은 것도 하시는 것도 별거 아니지만 아주 잘 하셨어요. 예. 전체적으로 아주 잘 하셨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네. 전적으로 뭐 좋고 약간 좀 일부만 좀 보완을 좀 합시다. 네. 그 정도만 약간 네. 예시
예시 구체성 좋고. 네, 물론 이제 말했다시피 그 제시문 내용 가지고 조금 더 비벼서 저희 검찰수사관님도 퇴직들을 앞두고 계실 텐데 앞에 있는 분들은 격하게 고개 끄덕이지.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예시 구체성 좋은데 플러스 하시면 약간 좀 조강지처 알죠 무슨 말인지? 네. 예, 좀 제시문 가지고 또 한 1분 정도 얘기 30초라도 또 퇴직공무원 얘기 관련돼서 좀 인용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네. 뭐 이런 거잖아. 이런 거 놓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죠? 뭐 저도의 취지는 이러하다. 하지만 또 이러이러한 장점도 있지만 또 이러이러한 또 좀 아쉬움도 있을 것 같다. 또 좀 플러스 알파에서 눈앞에 1.5m 앞에 계신 네. 어? 50대 중반을 바라보시는 예, 그래서 이런 분들 이렇게 얘기 좀 하시고 그러니까 좀 조강지처 좀 이렇게 보완을 좀 다들 좀 하시면 좋겠다 생각은 드네요. 질문? 없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